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약 3000년간의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정말 많은 역사적 거물들이 있어왔고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역사적 거물들로는 누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공식 매체 BBC에서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역사 속 인물들 100명을 시대 순으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100명 중 몇 명을 알고 계시나요? 100명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이집트의 여왕 하트세스투 파라오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로 시대 구분을 하고 신왕국 시대까지 총 20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여왕 하트세스투 파라오는 신왕국 시대 제18왕조의 5번째 파라오입니다. 기원전 1473년에서부터 기원전 1458년까지 재위한 여왕 하트세스투 파라오는 팽창주의를 내세우며 한동안 쇠락해 있던 고대 이집트의 위상을 일으켜 세웠고 그녀를 시작으로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전성기가 시작하죠. 두 번째는 고대 이집트 하트세스투 여왕과 동일하게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 제18왕조의 9대 파라오였던 아멘호테프 3세입니다. 아멘호테프 3세는 제18왕조 최전성기를 이룩한 왕으로 멤논의 거상이 그의 조각상이며 카르낙 신전과 룩소르 신전을 만든 장본인이죠. 투탕카멘의 할아버지로도 유명합니다. 세 번째는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 원정에 나서 페르시아 멸망 후 심지어 인도까지 다다르며 그가 이룩한 알렉산더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개인이 확장한 영토 중 가장 넓은 영토의 국가이죠. 네 번째는 고대 인도의 아소카 대왕입니다. 아소카 대왕은 인도사 최초로 대왕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사에서 단 한 명의 대왕을 알아야 한다면 아소카 대왕이 독보적이죠. 인도 땅의 90%를 통일하여 오늘날 인도라는 국가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인도판 진시황이죠. 불교에서 이상적 지배자를 가리키는 용어 전륜성왕이 바로 이 아소카 대왕을 지칭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입니다. 로마는 여러 차례 정치 형태로 변화했는데 그중 전성기는 로마 제국 시기입니다. 카이사르가 최초의 황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황제를 배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체제를 이룩하였으며 갈리아 원종으로 유럽 대부분을 로마의 영토로 편입해 오늘날에도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사의 시작을 고대 로마 제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이며 알렉산더 제국에서 태어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여성 파라오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외모도 외모지만 사람을 휘어잡는 성격에 언변도 수려하고 목소리도 고혹적이었다고 하죠. 또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는 등 박학다식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란 존엄한 자라는 뜻으로 고대 로마 제국을 시작한 로마 제국의 1대 황제입니다. 여덟 번째는 기독교의 시작을 알린 예수입니다. 아홉 번째는 고대 영국의 여성 지도자 부디카입니다. 영국이 로마 제국에 점령되기 전 영국에 살던 민족을 브리티니아 켈트족이라고 통칭합니다. 이 중 이케니족의 여왕이었던 부디카는 로마 제국의 영국 점령 전쟁에서 항전하였죠. 열 번째는 영국의 아서왕입니다. 워낙 신화로 번복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영국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영국만의 독자적인 국가의 역사를 시작시킨 인물입니다. 11번째는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했던 여황제 당나라의 측천무후입니다. 야욕이 엄청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당나라 조정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다양한 외국인 인재들을 등용하며 국가 발전에 힘쓴 여제입니다. 12번째는 영국 웨식스 왕국의 알프레드 대왕입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난 영국은 훗날 잉글랜드 왕국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7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중 남부지방을 지배했던 나라가 웨식스 왕국입니다. 알프레드 대왕은 정복전쟁도 정복전쟁이지만 교육진흥 정책을 통해 영국을 문명화시킨 군주로 평가받고 있죠. 알프레드 대왕이 사실 아서왕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라스트 킹덤의 주인공이죠. 13번째는 12번째 인물 알프레드 대왕의 딸 에설플레드입니다. 웨식스 왕국의 국왕 알프레드 대왕은 자신의 딸 에설플레드를 7왕국 중 다른 한 국가였던 머시아의 왕과 혼인동맹을 맺었는데 남편 사후 에설플레드가 머시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에설플레드는 자신의 고향이 웨식스와 동맹을 맺고 잉글랜드 7왕국 사이의 전쟁에서 크게 기여했습니다. 일부 영국인들은 에설플레드를 엘리자베스 1세와 동일하게 평가하죠. 14번째, 영국 웨식스 왕국의 마지막 왕 헤럴드 2세입니다. 재위 기간은 짧지만 웨식스 왕국을 훌륭하게 통치했죠. 다만 그는 너무 불운했는데 15번째, 영국의 윌리엄 1세입니다. 프랑스에 있던 노르망디 공국의 공작이었는데 잉글랜드로 넘어가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14번째로 소개해드렸던 헤럴드 2세를 무찌르고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1세가 시작한 노르만 왕조가 사실상 이후 영국 왕조의 시초가 되죠. 16번째, 잉글랜드 노르만 왕조의 공주 마틸다입니다. 그녀는 노르만 왕조의 마지막 군주 헨리 1세의 딸로 유럽 본토에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5세와 결혼했죠. 하지만 남편 사후 그녀의 아버지 헨리 1세는 마틸다를 여성 군주로 즉위시키려 했지만 반발에 실패했죠. 만약 왕이 되었다면 잉글랜드 왕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여왕이 됐겠죠. 17번째, 영국의 왕비이면서 프랑스의 왕비이기도 했던 엘레오노르 다키텐입니다.
엘레오노르 다케테는 본디 프랑스의 루이 7세와 결혼했으나 이혼 후 잉글랜드의 헨리 2세와 결혼하였죠. 훗날 아들을 왕으로 옹립한 후 엘레오노르 다케테는 잉글랜드의 실질적인 통치자였으며 서양식 에티켓을 최초로 정립한 여인입니다. 18번째, 플랜테저넷 왕조의 국왕 헨리 2세입니다. 플랜테저넷 왕조는 잉글랜드 왕국의 첫 왕조였던 노르만 왕조에서 이어지는 왕조로 이 시기에 영국이 프랑스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까지 통치하였습니다. 헨리 2세는 플랜테저넷 왕조의 첫 국왕이죠. 19번째, 영국 역사상 최고의 기사라고 칭송받는 윌리엄 마셜입니다. 출신은 하급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잉글랜드 국왕에게 청송을 맹세하며 반대파들이 일으킨 모든 내전들을 진압한 영국의 대표적인 명장이죠. 헨리 2세가 플랜테젠의 왕조를 세울 수 있던 것도 윌리엄 마셜 덕분이었죠. 20번째, 영국의 리처드 1세입니다. 사자의 심장이란 별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비록 영국에서 태어났으나 프랑스에서 자란 리처드 1세는 잉글랜드 국왕뿐 아니라 프랑스 여러 영지들의 공작을 겸했으며 전쟁에 나서면 잔혹무도한 것으로 유명했죠. 그는 3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바로 살라딘의 라이벌로도 유명하며 이슬람 역사에선 이슬람들이 가장 두려움에 떨었던 왕이었습니다. 21번째,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몽골이란 정체성을 만들고 유라시아를 호령했던 정복자죠. 22번째, 영국의 존 왕입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리처드 1세의 동생입니다. 존 왕은 영국인들이 가장 조롱하는 국왕으로 유명합니다. 존 왕은 프랑스 내 영국령들을 잃어버려 땅을 잃어버렸다는 뜻에서 실지왕이란 별명이 붙었고 귀족들에게 구박만 받다가 이 귀족들이 존 왕에게 의회의 정치 비슷한 구조를 약속받은 마그나 카르타라는 헌장을 받아냈죠. 뭐 어떻게 보면 영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네요. 23번째, 영국 플랜테제넷 왕조 당시의 귀족 시몽드 몽포르입니다. 그는 영국 귀족이지만 프랑스인이고요. 영국의 국왕이 마그나 카르타를 잘 이행하려고 하지 않자 쿠데타를 일으켜 영국 의회 정치를 지켜낸 인물입니다. 24번째, 영국의 에드워드 1세입니다.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 반란을 때려잡으며 영국의 거의 모든 섬들을 통합해냈고 내치도 완벽하게 다진 영국의 대표적인 명군이죠. 25번째,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군주 만사무사입니다. 만사무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사무사는 13에서 15세기경 사하라 사막 서쪽 끝에 있던 말리 제국의 9번째 군주로 만사무사가 사용할 수 있었던 황금의 양이 당시 세기 금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그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한화 약 453조 원이라고 하네요. 26번째, 영국의 왕 에드워드 2세의 왕비 이사벨라 프랑스입니다. 이사벨라 프랑스는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국왕이자 자신의 오빠인 샤를 4세와 연합해 남편 에드워드 2세를 끌어내리고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 3세를 옹립했습니다. 27번째, 곤트의 존입니다.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이자 흑태자 에드워드의 동생이죠. 곤트의 존은 에드워드 3세 때 일종의 권신이었으며 백년전쟁 당시 형 흑태자 에드워드 사후 백년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스페인 카스티아 왕국의 왕비였죠. 곤트의 존 아들이 헨리 4세로 플랜테저넷 왕조를 끝내고 랭커스터 왕조를 시작시킨 왕이죠. 28번째, 곤트의 존 아내인 캐서린 스윈포드입니다. 남편 곤트의 존과 함께했으며 그녀의 아들을 헨리 4세로 옹립하는 데 기여했죠. 29번째, 영국의 랭커스터 왕조에게 반기를 들며 웨일스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오웨인 글린드루입니다. 랭커스터 왕조의 헨리 5세가 진압하였죠. 30번째, 랭커스터 왕조의 헨리 5세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더킹에서 티모시 살라메가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백년전쟁 당시 아젠쿠르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군주죠. 31번째, 프랑스 백년전쟁의 영웅 잔다르크입니다. 백년전쟁은 프랑스가 계속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역전을 할 수 있게 해준 이가 소녀 잔다르크였죠. 잔다르크는 어린 소녀의 몸으로 전쟁에서 군대를 지휘하며 마치 프랑스군이 신의 가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주어 사기를 올려주었죠. 하지만 그녀의 인기를 시기한 프랑스의 샤를 7세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32번째, 영국의 세실리 네빌입니다. 세실리 네빌은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4세와 리처드 3세의 어머니로 영국의 내전 장미전쟁 당시 요크 가문의 부흥을 위해 노력한 여인이었죠. 33번째, 루마니아의 블라드 체페슈입니다. 루마니아를 비롯해 발칸반도와 동유럽은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시달렸는데 루마니아에서 오스만의 군대를 격퇴한 공작이 블라드 체페슈였습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구국의 영웅이지만 그는 매우 무섭고 잔혹했다고 하며 피부도 차가울 정도로 하였다고 합니다. 블라드 체페슈는 용의 아들이란 별명으로 불렸는데 용의 아들을 루마니아어로 드라쿨레아라고 합니다. 드라큘라의 모티프가 되는 사람입니다. 33명을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아무래도 BBC이다 보니까 영국인들 위주네요. 34번째부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